자, 순환 파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혈관 파트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혈관은 피, 즉 혈액이 흐르는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혈관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 두 개는 배웠어. 동맥, 정맥. 근데 문제가 있어. 동맥하고 정맥 그 사이에 있는 핏줄이 있는데 이 핏줄이 온몸 구석구석에 연결되어 있는 핏줄입니다. 그 핏줄을 우리는 실핏줄, 일명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알겠니? 모세혈관이야. 모세관 아니야. 까먹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어. 그래서 요거 먼저 쓰자. 혈액은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포인트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걸 우리가 방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흐르면 죽는 거야. 죽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혈액은 항상 오른쪽으로 흘러요. 됐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 좀 긋자. 요렇게만 이동합니다. 거꾸로는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동맥부터 보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인데 문제는 나오는 혈액은 굉장히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혈압을 높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밑줄 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 이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커지고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 맥박.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맥박.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높은 압력 혈압을 견딜 수가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세혈관입니다.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모세혈관이라고 해. 밑줄 쳐.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어. 그럼 온몸에 굵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퍼져 있기 때문에 혈관벽이 매우 얇습니다. 밑줄 쳐. 혈관벽이 매우 얇아.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액은 주변 조직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하기에 유리해. 왜 유리하느냐? 이건 조금 설명 좀 할게요. 야, 일단 얇아. 벽이 얇아. 세포 막이 얇아. 얇으니까 두꺼운 거에 비해서 빨리 가겠니? 천천히 가겠니? 소연아. 천천히 가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속도로야? 골목길이야? 그냥 일반 도로야. 얘네 밖에 나가면 보이는 도로가 정맥이야. 고속도로가 이거야. 그 다음 이거는 골목길이야. 됐어?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제일 빨라요? 여기. 어디서 제일 느려요? 여기지. 야, 골목길에서 만약 슈퍼카가 있어? 시속 2, 300으로 달리디? 죽을라고? 맞아?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느려요. 골목길이야.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주변 조직 세포하고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겠지. 그치?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유리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때 이 모세혈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건 세포한테 주고요. 나쁜 건 모세혈관한테 받아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돼. 산소, 영양소 이거 좋은 거야. 노폐물, 이산화탄소 나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좋은 건 세포한테 주고 나쁜 건 받아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외울 거냐?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존나게 교환한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뭐라고? 존나게 교환한다. 좋은 건 져버리고 나쁜 거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외울 거라? 존나 교환된다. 좋은 게 뭔데? 영양소와 산소, 영산이요. 나쁜 게 뭔데?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노이요. 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정맥입니다. 정맥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고 그 다음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얇다라고 했어. 밑줄 쳐.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약하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혈관 얇아. 제일 두꺼운 혈관벽은 누구야? 동맥이요. 제일 얇은 건 누구야? 얘예요. 그럼 얘는 뭐야? 2등이죠. 1등, 2등, 3등. 뭐 물어보겠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혈관벽 두께 누가 제일 두꺼워? 혈압 누가 제일 커? 세포 면적,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면적은 누가 제일 커?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런 거 외우라고 하잖아? 얘들 못 외워. 그래서 이따가 그림 그릴 때 그려. 알겠지? 그림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 다음 이 정맥의 특징은요. 판막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판막. 판막 어디서 많이 봤는데? 판막이 뭐였죠? 혈액 역류방지였지. 근데 이 혈액 역류방지하는 이 판막이 바로 심장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정맥에도 있어. 그래서 현재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정맥 중간중간에 판막이 있는 거야. 이 판막이 왜 있느냐? 이유가 있어. 잘 들어. 혈액은요 이렇게만 이동해야 돼. 거꾸로 이동하면 죽습니다. 맞아? 되니?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죽어서까지도 거꾸로 흐르지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높은 혈압 2등 혈압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1등 혈압 2등 혈압이야.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밀어준 힘이 점점 약해져. 니네 수도꼭지 알지?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하나 연결해. 이 호스가 1m짜리야. 1m짜리 너무 길다. 10cm짜리, 20cm짜리야. 그 물을 탁 틀면 물 진짜 콸콸콸 나오지. 맞아? 근데 이걸 만약에 호스를 10m짜리 썼다고 치자. 여기선 되게 세게 나오거든? 근데 끝에는 어떻게 나올까? 쫄쫄쫄쫄 나오지. 맞아요? 왜? 길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압이 점점 수압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혈압이 제일 높아요. 혈압이 2등이에요. 혈압이 3등이야. 그래서 혈압이 2등까지는 거꾸로 갈래야 미는 압력이 세니까 거꾸로 갈 수가 없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야. 여기부터는요 혈압이 낮기 때문에 거꾸로 흐를 염려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판막이 있는 거야. 그래서 판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고여 있지. 얘가 여기에 고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맞아? 이해되니? 이게 바로 판막이 있을 이유예요. 자 미줄 쳐. 혈압이 매우 낮아서 혈액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막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판막 때문에 정맥에 있는 판막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게. 사람이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하나 그리면 엉덩이는 안 그릴게요. 엉덩이부터 그리면 이상하더라고. 다리만 그릴게. 허벅지 그릴 거고요. 허벅지 그릴 거고 허벅지다. 그 다음 여기 무릎 사이에 접히는 부분 뒷모습 그리는 거야. 이 모습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종아리 부분. 발 뒤꿈치 부분, 앞에 발 이런 부분이야. 이해됐니? 됐어? 그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요 정맥이 툭 튀어나온 핏줄이 툭 튀어나온 거 본 적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냐? 이게 보통 서서 일하는 사람한테 많이 걸려요. 서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은 뭐 좀 덜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서 있잖아. 앉을 의자도 없었어. 지금은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24시간 내내 24시간 너무 길다. 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서 있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피가 맺히겠지. 그렇지? 이게 정맥이야. 정맥이라서 들어간 거야. 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누가 잡아당기고 있지? 항상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지.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압이 굉장히 약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데 피가 고이겠지. 피가 고이면 어떻게 돼? 혈관이 부풀어. 알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지정맥류라고 해요. 특히 서서 일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가 많이 걸렸어. 여자들 같은 경우 가뜩이나 서서 일하는데 하이힐을 알아요? 하이힐 알아? 뒤에가 높은 신발이 있잖아. 신발인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굽 있는 거. 이 하이힐, 이 굽이 뭐 보통은 뭐 7cm, 어떤 거는 뭐 길이 11cm, 15cm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 여학생들은 알 텐데. 성경아, 엄마 하이힐 신어본 적 있지? 없다고? 있을걸? 소연이도 있지. 아니, 너 있냐고 물어본 거야.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신어봤다고? 그럼 우리 남학생들 엄마 아빠 신어본 적 있지? 없다고? 야, 나도 신어본 적 있는데? 괜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신어보잖아. 그거 신잖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뒤꿈치에서 체중이 앞으로 쏠려요. 이렇게 앞으로 쏠려요. 그 다음 뒤에가 이렇게 올려가요. 가뜩이나 종아리가 막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무지막지하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예전에 이 병을 많이 걸렸어요. 그치?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선생님, 그럼 판막 잘라버리면 되죠? 죽을래? 그럼 죽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좀 위험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둬.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일수록 우리 소연이나 성현이가 어른이 돼서 하이 신고 다니다가 오래 걷잖아? 오래 걷잖아? 다리 겁나 아플 거야. 그리고 하이 신고 뛴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하이 신고 무술 못 합니다.
실제 못 와요. 뒤에 뒷꿈 다 날라가. 알겠니? 그래서 우리 또 남학생들 여기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센스 있는 남친이 되려면 여친을 만났는데 여친이 오늘 하이힐 신고 왔어. 운동화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하이힐도 신었으니까 우리 산에 가자라고 하면 미친 또라이 새끼죠? 그치?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하이힐 신고 산에 어떻게 가? 너 갈 수 있니? 그리고 하이힐을 신었다는 얘기는 되게 이쁘게 꾸미고 왔다는 얘기죠. 오늘 한껏 힘도 줬고 뭐 헤어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도 보통 정장류를 많이 입을 거 아니야.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에 정장 같은 거 뭐 투피스 뭐 이런 거 입고 있는데 그런데 산에 가자고? 이건 센스 없는 거죠. 센스를 그냥 밥 말아 먹은 거야. 우리 남학생들 잘 알아들었냐? 여친이 하이힐 신었으면 아 오늘 좋은 데 가야 되는구나. 알겠어? 오늘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잘 봐. 동맥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부연 설명 써보자.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 했어? 심실. 써놔. 심실. 심실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얘 이쪽으로 나올 거야. 정맥하고 연결된 게 누구라고 했어? 심방. 됐죠? 그 다음 심실에서 동맥, 그 다음 모혈관에서 물질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 심방으로 간다. 그 다음 이 모혈관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각종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교환은 존나게 교환돼. 좋은 건 세포한테 주고 나쁜 건 받아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현재 모혈관이 있고요. 주변 조직세포가 있어. 조직세포가 기준이야. 조직세포에서 좋은 건 조직세포한테 줍니다. 줘버리고 있죠. 산소 영양소를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좋은 거. 그 다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나쁜 거죠. 좋은 건 줘버리고 나쁜 건 모세혈관이 받아와. 됐죠? 됐어? 그러면 이 조직세포에서 영양소 산소를 받으면 뭐를 한다고 했어? 이걸 가지고 에너지 만들어. 에너지 만들면 무조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 노폐물 나와. 그걸 다시 갖다 주고 더러운 건 갖다 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별표 3개 할 거 있어요. 혈관의 특징 비교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거 외울 때는요.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냥 외웠다는 작살납니다. 너네 이거 그냥 외우라면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거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해? 이거 못 외워. 뒤지게 헷갈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혈관의 특징 비교를 쓸 거고 너희들은요. 페이지 25페이지 오른쪽에 빈 공간 있지?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필기는 좀 이따 하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쓴다. 혈관의 특징 비교를 그래프로 할 거야. 너희는 이 그래프를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면 돼. 어떻게? 눈으로 스냅샷 캡처를 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좀 이따 해라. 자, 여기는 혈관의 종류야. 그 다음 각종 값이 나와. 총 3개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 혈관 땅땅땅땅, 두 번째 혈관 땅땅땅땅, 세 번째 혈관. 일단 혈액은 무조건 동맥에서 출발해서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으로 지나는 거 알지? 이 순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 순서 계속 유지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린다고? 3개를 그릴 거야. 알겠니? 3개. 자, 잘 봐. 맨 먼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1등이 누구야? 동맥. 평균 잡으면 여기잖아. 그쵸? 2등이 누구야? 모세혈관. 3등이 누구야? 정맥이란 얘기야. 맞아요? 이거는 혈압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그래프를 외운 다음에 혈압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해. 1등이 누구야? 동맥. 2등이 누구야? 모세혈관. 3등이 누구야? 정맥이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자. 여기는요. 왜 제일 높으냐? 이거 해봐. 잘 들어. 심실에서 누른다고 했지. 누르면 동맥에 당연히 가장 강한 압력이 걸리겠지. 그래서 혈압이 제일 큰데 문제는 혈압이 왜 위하고 아래, 위아래가 뭐냐?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니네 병원 같은 데 가면 동글뱅이 거기다 팔 집어넣어. 뭔가 쪼여 탁 풀어. 맞죠? 그때 혈압 최대하고 최소 80에서 120 뭐 이거 본 적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꽉 누르잖아? 혈관을 꽉, 팔을 꽉 누르면서 혈관을 꽉 누르면 혈압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이거야, 이거. 알겠어? 이거야. 그다음 탕하고 풀잖아. 탕하고 풀면 우리가 좀 낮아져. 되니? 아 잠깐만. 아 거꾸로 했다. 거꾸로 얘기했다. 잘 들어? 평상시에 있는 녀석을 꾹 하고 눌러. 꾹 하고 누르면 혈관이 막혔지. 됐지? 막혀 있잖아. 막혀 있는 상태에서 탕 하고 이걸 탁 풀면은 그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고, 최대 상태에서 다시 점점 떨어지겠지. 원상태로 복귀되겠지. 그게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심장에서 누를 때가 바로 최대 압력이 되겠고, 커질 때가 최소 압력이 되거든. 누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수축기라고 해. 그래서 이 윗부분이 수축기고 아랫부분이 이완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80, 120이 이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위아래 됐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등, 얘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래프에서? 맞아? 이게 뭡니까? 혈류속도입니다. 뭐라고? 혈류속도. 혈류속도가 뭐예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혈류속도라고 해요. 됐어? 근데 혈류속도 1등이 누굽니까? 동맥이요. 2등이 누구야? 정맥. 3등이 누구야?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 이 혈류속도가 바로 혈관 벽의 두께하고도 똑같아. 뭐라고? 혈관벽 두께. 그 혈관벽 두께는 1등, 2등, 3등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외울 때 한 방에 뭐라고 외울 거냐? 혈류속도라고 외우지 말고 혈류속두라고 외우세요.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 외우라고? 속두. 두께도 이 과정을 따른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쭉 이렇게 돼 있어. 얘가 1등이네. 얘가 2등이네. 얘가 3등이야.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여기 뭐라고? 고속도로. 여기 뭐라고 했어? 골목길. 여기 뭐야? 일반도로. 자, 어디가 제일 빨라 자동차가? 1등, 2등, 3등. 요거. 됐어? 됐니? 자, 그다음 우리나라 전체 도로 중에 제일 많은 게 무슨 도로야? 골목길이야? 일반도로야? 아니면 고속도로야? 골목길이 제일 많죠. 골목골목에 있는 길을 다 연결해봐. 제일 많을 거 아니야. 맞잖아. 됐어? 그래서 요게 바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일반도로가 많고 고속도로가 제일 적겠지.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몸에 펴져 있는 면적, 체표 면적입니다. 뭐라고? 체표 면적.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요거 필기하세요. 필기. 자, 이거 다 싹 다 외우셔야 돼. 이걸 외우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혈압은 1등, 2등, 3등. 동맥, 모세혈관, 정맥. 혈류 속도는 어떻게 돼? 동맥. 이걸 그림을 생각하고 정맥, 모세혈관. 체표 면적은 여기 1등이니까 모세혈관 가운데, 2등은 여기였죠. 그래서 정맥, 그다음 3등은 동맥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있는데 이 그림은요. 이거 보이지? 이거 수염 아니야? 이게 뭐죠? 판막이죠? 이것만 찾으면 게임 끝나요. 정맥. 그럼 여기 뭐야? 가운데 있으니까 무조건 모세혈관. 그 다음 여긴 뭐야? 동맥이죠. 됐죠? 그럼 동맥이니까 들어가는 핏줄 심씨라고 연결되어 있겠고, 정맥이니까 나오는 핏줄 심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3번 끝났고요. 그 다음 4번 AC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 이 방향은 중간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무조건 A, B, C입니다. 뭐라고? A, B, C야. 왜? 높은 혈압, 1등 혈압, 2등 혈압, 여긴 판막이 있어. 자, 5번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라고 했어. B. 그러니까 물질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죠.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 왜? 강한 혈압을 이겨내야 되니까. 정답은 A.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맥박이 생기죠. 혈압이 매우 낮아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판막이 있습니다. 이거 바로 C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혈관이 지나는 혈액과 주변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존나게 일어나. 욕한 거 아니죠? 이거 누굽니까? B. 한 장 넘겨. 자, 이제 혈액은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건 혈액순환입니다. 이거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싹 다 외우셔야 돼. 아유,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해요? 못 외웁니다. 겁나 헷갈려요. 알겠니? 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혈액순환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시험에 무조건 몇 %야? 혈액순환, 온몸에 심장에서 나간 피가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고, 중간에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절대 안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 끊어져 있는 순간 그러니 우린 이 세상 하직하는 거야. 죽는 거야. 알겠니?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동맥, 모세관, 정맥을 지나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크게 온몸 순환과 폐 순환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어. 뭐하고 뭘로? 온몸과 폐 순환. 이때 이 온몸 순환은요, 온몸에 좋은 거 갖다 주고 나쁜 거 받아오는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 이건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폐 순환은 온몸에 산소를 갖다 주고 이산화탄소만 받아들이는 거. 그치? 이것도 존나게 교환되는 건 맞죠?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폐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쓰자. 온몸 순환은요, 가로 열고 쓰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 그 다음 폐 순환은 기체 교환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폐하고 모세혈관 사이의 교환은 기체 교환만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는 영양소하고 폐에다가 영양소하고 산소는 영양소하고 노폐물,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일어난다? 물질 교환만. 여기는 기체 교환만. 얘는 기체만 교환되고 여기는 기체뿐만 아니라 물질도 교환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여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산소 모두 교환되는 거야. 여기 많이 교환되고 조금 교환됩니다. 알겠어? 이게 큰 순환이고 이게 작은 순환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야. 잘 봐. 자, 일단 순환의 출발은 어디라고? 아래. 심실의 출발. 자, 잘 봐. 심실에서 출발하는데 무슨 심실이야? 우심실입니다. 우심실에 들어온 피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잖아. 어디로 가요? 이제 깨끗한 피로 바뀌어야 되죠? 폐로 갑니다. 그래서 위로 가요. 실제는 이렇게 가지 않아. 이렇게 가. 대각선으로 간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단순한 모식도야. 그래서 위로 가서 폐동맥을 거쳐 바로 폐로 갑니다. 여기서는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내. 이게 들숨, 이게 날숨이야. 됐죠? 그런 다음에 들어온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뀐 다음에 이제 폐동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가요. 좌심방으로 가면 이게 게임 끝. 됐어? 이게 무슨 순환? 폐를 지났으니까 바로 폐순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깨끗한 피가 다시 이제 좌심실로 옵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 온몸에 가. 이때 갈 때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소화된 영양소까지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온몸 모세혈관에 산소하고 영양소 좋은 거 갖다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 그럼 들어온 피가 됐겠네? 그 들어온 피를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와. 되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온몸 순환의 끝이야. 그럼 이 들어온 피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보내고 들어온 피 중에서 바로 노폐물 같은 건 신장이라고 부르는 콩팥으로 보내. 됐어? 그래서 우리 온몸에서 바로 물질 교환과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순환, 온몸 순환. 그다음 이건 뭐야? 폐 순환. 됐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오른쪽은 전부 무슨 색으로 돼 있어? 빨간색. 왼쪽은 무슨 색? 파란색으로 돼 있지.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동맥혈과 정맥혈, 좋은 피와 나쁜 피,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야.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거 빨간색 계열 전부 뭐라고 돼 있어? 동맥혈. 그 다음 파란색 계열 전부 뭐라고 돼 있어? 정맥혈. 그럼 동맥혈과 정맥혈을 가장 무식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선생님, 동맥을 흐르는 피가 동맥혈 아닙니까? 정맥을 흐르는 피가 정맥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틀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친구들 약 올리기 좋겠네. 그치? 시험 범위가 분명히 다음 번 이거일 거야. 그치? 지나가면서 내가 소윤이한테 이러는 거야. 소윤아, 동맥을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지 라고 말 한 말만 하고 지나가. 그럼 쟤는 그것만 기억할 거야. 그치? 동맥을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구나. 그치? 그래서 폐동맥, 동맥혈! 땡! 틀려버리죠. 그 다음에 정맥을 흐르는 피도 정맥혈인가?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봐. 그치? 그럼 폐동맥, 정맥혈! 땡! 틀려버리지. 그치? 야이씨.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는 친구를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치?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헷갈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맥을 흐르는 피가 동맥혈이 아니야. 깨끗한 피가 동맥혈이야. 그럼 깨끗한 피는 좋은 거죠? 좋은 건 어느 쪽이 좋다고 했어? 오른쪽! 신조어입니다. 오른쪽처럼 보이는 좌측. 알겠어? 여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찾느냐? 여기는 혈관 위치로 찾는 게 아니라 심방하고 심실 위치로 찾고 그 심방하고 심실, 즉 좌심방, 좌심실하고 연결된 핏줄, 그래서 총 싸가지 4군데가 바로 동맥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니네 나중에 뒤지게 헷갈린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그림도 봤지만 실제 핏줄은 이렇게 가요. 맞아? 실제 여기 있던 대동맥은 이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다 표시돼. 그럼 니들이 볼 때 얘는 왼쪽에 있네? 그러니까 나쁜 표시. 때문에 틀려버려. 그림을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찾는 방법은 심방하고 심실하고 연결된 걸로 찾아야지. 그렇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오른쪽 왼쪽을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한번 이거부터 볼게요. 동맥혈과 정맥혈입니다. 별표. 동맥혈 산소가 많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동맥혈. 그래서 무슨 색? 선홍색. 그 다음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좌심방과 좌심실 이거하고 연결된 2개의 핏줄.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겠어? 오른쪽 쫙. 오른쪽 쫙자가 들어가면 좋은 놈이구나. 그렇지? 쫙자가. 그다음 이번엔 정맥혈입니다. 정맥혈은요 산소가 적어. 산소가 적으니까 대신 산소가 줄어든 대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겠죠. 얘보다. 그래서 얘는 암적색을 띠고요. 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겠어? 우심방과 우심실 이쪽이라고 외우라겠어. 맞아? 되니?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정리한 게 이거야. 근데 이 정리한 걸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찾아볼 거 이거부터 해야죠. 우심실에 출발했어. 뭐라고? 우심실. 잘못 썼네. 우심실에서 출발했네. 우심실하고 연결된 녀석이 뭐였죠? 동맥이네. 그치? 그 다음 폐모세혈관을 지나서 그치? 뭐를 지났어? 정맥을 지났네. 정맥을 지났더니 이제 뭐하고 연결돼 있어? 심방하고 연결돼 있네. 그치? 맞아요? 되니?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 좌심실에서 출발했네. 그 다음 대동맥하고 연결돼 있네. 그 다음 온몸 모세혈관 연결돼 있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끝나는 게 이게 바로 온몸순환. 됐죠? 자, 여러분 이제 규칙성. 규칙성은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봐. 잘 봐. 심실에서 출발한다고 했지. 맞아요? 그 다음 심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동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 다음 모세혈관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 다음 정맥을 지나서 그 다음 심방으로 끝나면 모든 순환이 끝난 거야. 맞아? 지금 선생님이 저기서 본 게 전부 간단하게 쓰면 이거야. 그래서 심실에서 출발해서 심방으로 끝나고 심실은 동맥하고 연결돼 있고 심방은 정맥하고 연결돼 있고 동맥과 정맥은 모세혈관이다. 여기서 존나게 교환된다. 맞아? 됐어? 여기까지가 공통이고 그 다음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 잘 봐. 여기에서 연결된 녀석이 좌측이면 어디로 끝나냐? 우측으로 끝나지. 여기서 연결된 녀석이 우측이면 얘는 좌측으로 끝나지.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우측 시작해서 좌측으로 끝나고 좌측 시작해서 우측으로 끝나. 맞아? 맞아? 그래서 1번, 2번. 뭔 얘기야?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라는 뜻이야. 그 다음 재밌는 거. 현재 요 모세혈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순환이 결정되지. 온몸을 세포에 있는 온몸 모세혈관을 지났다. 이거 온몸 순환이야. 다른 말로 크게 도니까 대순환. 그 다음 온몸 전체를 도니까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 이렇게 불러. 맞아? 여기가 온몸을 지나면 대자가 붙고요. 여기가 폐를 지나면 폐자가 붙어요. 여기 붙어 있는 말들이 요 녀석을 따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요? 여기가 온몸을 지나면 온몸 동맥, 이상하잖아. 대동맥, 대정맥. 여기가 폐를 지나면 폐정맥, 폐동맥, 폐동맥, 폐정맥. 맞아요? 자, 선생님이 번호를 붙였지. 이 번호를 왜 붙여줬을까? 저걸 외워야 돼. 뭘 외운다? 저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면 그게 무슨 순환이다. 저걸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써줄 겁니다. 순환의 종류를 써줄 거야. 이거 외워줘야 돼. 알겠어? 이따가 필기할 때 하시고, 지금 이따가 필기하라고 했어. 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모의식화합니다. 모의식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실에서 출발하면 심방으로 끝나. 그다음 심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고, 심방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정맥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거 아까 처음에 했던 거죠? 그다음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웃으면서 외우라고 했지. 웃으면서 이렇게. 순서야. 그래서 이건 순서가 심실, 동맥, 정맥, 심방이야. 이거를 간단한 게 한 게 이거야. 그다음 너희들이 이제 외워야 될 건 뭘 외워야 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지. 무슨 심방, 무슨 심실, 무슨 심방, 무슨 동맥, 무슨 정맥. 맞아요? 됐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수박동전이라고 외우는 거 건전 버전. 아니면 대전, 불건전 버전. 아무거나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잘 봐. 수박동전, 건전 버전을 외웠으면 대전, 불건전 버전 웃으면서. 대전 노잼이야. 그치? 됐니? 외웠다. 그 다음 이제 외울 거 뭘 외워야 되냐? 여기에 들어갈 수식어들. 뭐라고? 수식어들. 잘 들어. 우측에서 출발해서 좌측으로 끝나면 해순환이네. 좌측에서 출발해서 우측으로 끝나면 온몸 순환이네. 온몸 순환은 무슨 자가 들어가? 대자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우리는 좌, 우, 대라고 외울 거고, 그치? 여기는 우, 좌, 패라고 외울 거야. 뭐라고 외운다? 좌우대, 우좌패. 이거 나중에 뭘 헷갈린 줄 알아? 좌우패, 우좌대. 이게 헷갈려. 그래서 좌우대를 먼저 외우는 걸 우대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부터 외우는 걸 우대한다고? 좌우대를 먼저 외우는 걸 우대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야. 잘 봐. 좌심실에 출발해서 대동맥을 거쳐 온몸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온몸 순환 끝. 됐죠? 그 다음 우심실 출발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으로 가는 게 무슨 순환? 폐순환 끝. 안 쉬워? 이거 그냥 싹 다 외울 거야 이렇게? 싹 다 외울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니네들이 뜯어 먹으면 돼. 자, 한 번만 더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할 겁니다. 자, 만약에 온몸의 순환을 외워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너네가 빈공간을 찾은 다음에 뭐부터 쓰는 거라고? 수, 박, 동, 전 쓰시고. 그치? 그 다음 이게 온몸 순환이래. 그럼 온몸 순환이면 웃으면서 뭐라고 외우시면 돼? 좌, 우, 대. 끝났죠? 좌우대야. 좌우패 아니야. 그 다음 불건전 버전을 외우고 싶어. 대전 이렇게 외우시고 어떻게 외우라고? 웃으면서. 맞아요? 에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인데. 웃으면서 외우라고 했죠? 그치? 그 다음 얘는 뭐라고요? 우, 좌, 패. 그 다음 이거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할 줄 쓰면서도 같이 해석하세요. 자, 좌심실, 대동맥, 대정맥, 우심방, 대순환, 온몸 순환. 그 다음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그럼 이거 뭐야? 폐순환. 됐냐? 됐어?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 아까 니들 뒤지게 헷갈리는 게 뭐라고 했지? 판막. 기억나? 판막. 판막은 어디 산다고 했어? 방실뚝. 심방과 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 심실과 동맥이 어렵다고 했지. 여기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야? 좌심실 대동맥에 판막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우심실 대동맥에 판막이 있는 거지. 안 헷갈리겠지? 안 헷갈리겠지? 야, 말로 외워봐. 뒤지게 헷갈려. 이걸로 외우는 거야. 알겠냐?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지 27페이지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필기. 그리고 외워. 그 다음 시간에는요. 시작하자마자 토요일이죠? 요거 물어볼 거야. 온몸 순환? 네? 그럼 온몸 순환이면 머릿속에 수박동전 쓰시고, 그치? 좌우대 쓰시고, 좌심실, 대동맥, 온몸 모세혈관, 대정맥, 그다음 우심방이에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 이거 여기서는 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특히 이거 어렵대. 이거 못 찾습니다. 뒤지기만 혼나겠죠. 두 번 웃어야 돼. 두 번. 좌우대 우좌패. 그러면 자, 다 썼니? 부연 설명서 봅시다. 내가 뭐라겠지? 요게 좋은 거라겠지. 요게 좋은 거라겠지. 그러면 이게 뭐였어? 대순환. 대순환은 이렇게 가네? 좋은 거에서 나쁜 걸로? 아, 동맥혈이 뭘로 바뀌어? 정맥혈로 바뀌네. 그 다음 얘는 봐봐.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거지. 맞아? 그걸 여기서 써볼게. 자, 폐순환 이거 하고 오몸순환입니다. 폐순환은 우측에서 좌측, 좌측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했죠? 나쁜 거네?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거죠. 자, 다음 온몸순환입니다. 온몸순환은 좌측에서 우측, 오른쪽 is good. 그쵸?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맥혈이 뭘로 바뀌는 거야? 정맥혈.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선생님은 말 가지고 한 거야. 말. 이거 무조건 외워야죠. 오른쪽 is good. 그치? 쫙쫙 오른쪽이 뭐야? 오른쪽처럼 보이는 좌측. 그래서 좌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놈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 문제 볼게요. 자, 6번, 7번 했죠?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다라고 돼 있어. 일단 제일 먼저 너희들이 볼 거는 뭐부터 먼저 따지라고 했어? 우측하고 좌측부터 따지라고 했지. 기억나니? 기억나? 자, 그래서 우측하고 좌측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여기가 오른쪽처럼 보이는 좌측. 여기는 그냥 왼쪽이야. 됐지? 왼쪽. 자,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됐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찾았으니까 뭘 찾으면 돼? 연결된 핏줄 이름. 자, 맨 먼저 가하고 연결된 게 B. B가 뭐야? 대정맥. 그 다음 가에서 나로 간 다음에 나하고 연결된 게 이렇게 된 게 A. 폐하고 연결돼 있고 폐로 들어가니까 폐동맥이죠. 됐죠? 자, 이번에는 라하고 연결된 게 폐로 폐에서 들어가죠? D가 뭐에 해당돼? 폐정맥. 라에서 가로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온몸으로 나가니까 대동맥. 온몸에서 들어오니까 대정맥.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산소 져버리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영양소 산소 져버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됐습니까? 그래서 존나게 교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봐. 나, A, 폐, D, 라. 이게 뭐야? 우좌 폐순환이죠. 아, 폐순환 쓰래요. 뭐 쓰면 돼? 우좌폐 쓰시면 돼. 우좌폐니까 나에서 A를 지나 폐 모세혈관이야. 그 다음 D를 지나 그 다음 마지막 라로 끝나게 되겠죠. 이게 폐순환.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온몸순환입니다. 온몸순환은 뭐 어떻게 오라겠어? 좌우대. 뭐라고? 좌우대. 그래서 다 C 온몸. 다 C 온몸. 그 다음 B를 지나 가로 가면 되죠. B를 지나 끝났네. 됐음? 자, 9번. 혈액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동맥과 폐동맥에는 동맥혈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럼 동맥혈은 뭐라겠어? 오른쪽이야. 오른쪽 좌심방 좌심실하고 연결된 거. 좌심방은 폐정맥이고요. 그 다음 좌심실은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요게 폐정맥이에요. 틀렸어. 온몸순환에는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뀐다? 이거는 동맥혈이 정맥혈. 혈액이 폐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좋은 거 받고 그 다음 노폐물 나쁜 거 버린다. 맞네요. 혈액이 온몸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조직세포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받고 아니죠. 산소와 영양소.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 영양소 노폐물 아니요 CO2하고 노폐물.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장입니다. 자 혈액 관찰이라고 돼 있어. 자 이 혈액을 관찰하려고 보고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장이 아니라 혈구 성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혈구.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 혈소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핵이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 했어? 백혈구.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백혈구의 핵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김사핵이라는 걸 쓸 겁니다. 여기 써 있지. 김사핵. 이따가 우리가 배울 거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손가락 끝을 소독한 다음에 피를 뽑아냈어. 그치? 그런 다음 받침유리에 혈액을 놓고 혈액이 뭉쳐 있으면 잘 안 보여. 빛이 토과가 안 되니까. 혈액을 얇게 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을 얇게 필 때 혈액을 미는 방향 이게 중요합니다. 혈액을 미는 방향이 혈액의 반대쪽으로 밀어요. 왜 반대쪽을 밀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혈구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즉 여기다 놓고 이쪽을 미는 게 아니라 저쪽을 밀어. 안 그러면 혈구가 다 깨진다. 손상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뭘 집어넣어? 에탄올을 집어넣어. 에탄올은 그냥 한마디로 술 먹였다는 얘기야. 마취야. 독한 술 먹이고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상태 유지하는 거. 이걸 고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라이브다. 리브 아니다. 리브한 상태 유지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고정이라고 합니다. 현 상태 살아있는 상태로 너 그냥 숨만 쉬고 있어라. 즉 마취하고 있어라. 이걸 뭐라고 한다? 에탄올 고정.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드디어 뭐가 나왔으니까 김사핵이 나와요. 저 김사핵은요 뭐라고 외우시면 되느냐?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키는 녀석. 뭐라고?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켜. 근데 무슨 색을 염색시키느냐? 얘들아 백혈구에는 뭐가 보여? 비읍자가 보이지. 무슨 자가 보인다? 비읍자. 그래서 외워라. 보라색으로 염색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보라색으로 염색됩니다. 김사핵이 뭐라고? 써보자. 백혈구 염색합니다. 무슨 색으로? 아니 정확히 써야지. 백혈구의 핵을 염색. 무슨 색으로? 보라색.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누가 제일 많이 보여? 백혈구가 제일 많이 보이지. 이게 제일 많이 보여. 그 다음 적혈구는 말이 잘못됐구나. 적혈구가 제일 많이 보이고 백혈구가 좀 적게 보이네. 이거 아프다는 얘기 안 아프다는 얘기야? 안 아프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팠으면 세균 감염 때문에 식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날 거고요. 중간중간에 보라색 부분이 보이죠? 뭉쳐있는 거? 이게 뭐다? 핵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적혈구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혈구 승수가 가장 많습니다. 백혈구입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크지. 그 다음 핵이 있습니다. 얘는 핵이 없죠. 얘는 머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야지 아무나 안 잡아먹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거 적혈구. 정답 써라. 자, 김사핵 씨에 의해서 핵이 염색되는 혈구의 종류 백혈구고요. 백혈구의 핵이 무슨 색으로 변화된다? 보라색으로. 됐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뭐라고? 숙제 내신 쑥쑥 전에 여기서 잠깐 있을 거야. 여기 유제 1번하고 2번 있지? 그치? 요거부터 29페이지 유제 1번 2번부터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실력탄탄 33번까지. 자, 그러면 토요일 날은 내가 뭐 할까? 문제풀이 몇 2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니? 토요일 날은 1시간 반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 하시고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